깊고 어두운 방, 고요한 춘록 속에 숨어있는 소리들이 있습니다. 당신은 듣고 있나요? 그것은 저 세상에서 울려 터지는 슬픔의 목소리입니다. 한국의 외진 골목길, 그곳은 어둠이 모든 것을 감싸고 잊혀진 이야기들이 시간이 지나도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잘 언급하지 않지만 그곳에는 과거의 진일들이 잠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혼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이제 저와 함께 오싹한 전설과 신비로운 현상들, 그리고 잊을 수 없는 저 세상과의 만남을 탐험해 봅시다. 당신이 귀 기울이면 한밤중의 울음소리는 단순한 이야기들이 아닌 인간의 가장 깊은 두려움으로 사나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잠 못 이루는 밤을 준비하세요. 사람은 연애의 동물이라는 말이 있죠.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평생을 함께하는 것이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이상형을 만나는 건 그만큼 어려운 일인데요. 만약 길을 걸어가다가 여러분이 원하는 그 사람을 만났다고 가정해보죠. 대시를 했는데 여러 번 차였지만 여전히 그 사람과 만나고 싶을 겁니다. 며칠을 쫓아다닌 결과 겨우 만날 수 있게 되었는데 만약 그 사람에게 말 못할 기밀이 있다면 그 기밀이 너무나도 섬뜩하다면 어떨까요? 수감하시기 전에 출첵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가시지요. 안녕하세요. 은 후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평범한 남자입니다. 기괴하다. nen 너무나도 기괴한 제 삶에 대해, 아니 제 와이프에 대해 말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와이프를 처음 만난 건 지금으로부터 3년 전 어느 가을의 저녁이었습니다. 직장 3사에게 신나게 털리고 혼자 쓸쓸히 퇴근길에 접어들었고 술 생각이 나서 혼자 술을 마실 수 있는 가게로 들어갔습니다. 저녁 겸 술을 마실 생각으로 안주를 주문했는데 두석탱이에 웬 여자가 앉아있더군요. 그때 제 감정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대체 어찌 저렇게 예쁜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이 생각에 주문을 받으러 온 직원의 말에도 대답도 못하고 한참은 홀려 있었습니다. 물론 대나온 아저씨가 다 된 저의 현실을 깨닫고는 주문을 이어갔죠. 유튜브를 보며 소주를 지우리고 있는데 계속해서 그 여자에게로 눈길이 닿습니다. 조금 변태스러운 노르겠으나 한 번이라도 더 제 눈에 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처음에는 분명 같이 온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적어도 너무나도 예뻤기 때문에 평일 저녁에 술을 마시고 있다면 분명 남자친구와 같이 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죠. 근데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동석한 사람이 안 오는 겁니다. 거의 50분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그 여자는 혼자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더 관심이 가게 되고 지켜보게 되었는데 안주도 거의 안 먹고 혼자 처마를 몇 병이나 먹으며 휴대폰을 보고 있더군요. 저 또한 슬슬 죽기가 오르고 있었는데 이때부터는 약간 용기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저 여자에게 말을 걸어볼까? 남자친구가 있냐고 물어볼까? 생각했습니다. 안 그래도 외로운 인생이고 직장 생활도 쉽지 않아서 힘들어 죽겠는데 저런 여자와 주말에 나들이를 간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술이나 귀하지 않으면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이 때문에 한참을 고민했는데 결국 그 여자가 가게를 나갈 때까지 말은 못 걸었습니다. 계산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떨리고 고민되던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이때가 아니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치밀어 올랐고 결국 가게 밖으로 나와서 여자가 어디로 갔는지 확인했습니다. 종점 걸음으로 횡단보도로 가고 있는 여자를 쫓아가 불러 세웠죠. 갑자기 웬 남자가 불러 세우니 담안한 듯 보였으나 이내 제가 연락처를 물어보니 더 담안한 듯 표정이군요.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어두운 불빛에 제가 너무 무섭게 생겼다고 했습니다. 각설하고 역시나 여자는 단번에 거절했습니다. 조금 이상했던 건 저 남자친구 있어요 라는 대답이 아니다 못 만나요 라고 하더군요. 순간적으로 요새 일이 바쁜 겁니다.
혹은 어디로 떠나야 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한 번 공세를 시작한 이상 쉽게 포기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몇 번이고 연락처를 요구했고, 그럴 때마다 여자는 당황스러워하며 거절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실랑이를 하다가 여자가 후연 떠나버렸고, 아쉬움만 가득한 채 다시금 제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평소 소주 2병을 먹는다면 이날은 3병을 마시고 힘들게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2주 정도가 흘렀을 때 이날도 야근을 하고 집에 돌아오고 있는데 편의점에서 대충 음식을 사서 집에서 소주나 한잔 할 생각이었죠. 그런데 걸어가고 있는 와중에 저번에 봤던 그 여자가 제 앞에 보이는 겁니다. 애초에 노래를 들으며 길을 걷고 있었기 때문에 제 근처에 있다는 것도 몰랐죠. 2주 내내 아쉬워서 그날 생각만 하고 있던 저에게는 너무나도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다만 자나 날은 걸지 못했는데 다는 당연히 같았던 건지 여자 뒤를 쫓게 되더군요. 뭔가 오해할 만한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었는데 그렇다고 되돌아가거나 다른 길로 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최대한 관심이 없다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편에 앉으며 걸었죠. 근데 웬걸 여자를 처음 봤던 그 가게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자가 들어가고 저는 자연스럽게 그 가게를 지나쳤는데 그 짧은 5분 사이에 정말 많은 고민을 했고 결국 실행에 옮겼습니다. 가게로 들어가 혹시나 같이 온 사람이 있는지 살펴봤고 역시나 혼자 폰을 보고 있는 모습에 빠른 걸음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혹시 혼자 드시는 거면 제가 사드릴 테니 같이 합석해도 되겠냐고 물었죠. 순간적으로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표정을 지었으나 이내 제가 누구인지 알아채더군요. 혹은 다녀받고 싶지 않았던 건지 아니면 제가 너무나도 싫었던 건지 거절했지만 덕선 맞은편 자리에 앉아버린 저를 보고는 이렇다 할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너무나도 어색했지만 뒤안 저녁 자리가 시작되었습니다. 거래처를 만날 때도 하지 않았던 농담과 말도 안 되는 주제를 던져가며 대화를 했고 30분 정도가 지나니 초반과 달리 나름 자연스러운 대화와 술잔이 오갔습니다. 술을 받는 제 손이 덜덜 떨리고 있음이 약간 웃기도 하더군요. 그럴수록 더 열심히 대화를 이어갔는데 가게를 나왔을 때는 이미 둘 다 취해 있었습니다. 근처가 집이라고 하길래 집까지 데려다주는 내내 다시금 서먹한 분위기가 이어졌죠. 여자는 저희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빌라에 혼자 살고 있었는데 집에 도착했을 때 현관 앞에서 대뜸 이상한 말을 하더군요. 지숙씨,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고 족쇄 봐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연애를 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상황이라 죄송하지만 좋은 친구로 남았으면 합니다. 분위기 자체는 좋았다고 생각했지만 한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하지만 연애에 무슨 상황이 적절치 않은 건지 되물으며 설득하고자 했죠. 제가 연애를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 말을 듣고 온갖 생각이 다 들었는데 나중 되니깐 그 이유가 궁금하더군요. 한참을 실랑이를 거리다가 생각해보고 내일 다시 연락을 준다는 말을 듣고 집에 왔습니다. 밤새 대체 뭐가 안 된다는 걸까 고민을 했지만 결국 답은 다음날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천번하지만 타고난 운명 같은 게 있어서요. 이것 때문에 그간 연애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사람도 만날 수 없었습니다. 이 카톡을 보고 한참을 고민했는데 대화가 다 진행되고 얻은 답은 여자의 집안이었지만 무단이고 이미 애를 낳고 나서 신내림을 받았다고 하더군요. 정확히는 와이프가 6살 때 신내림을 받았는데 그 이유가 신내림을 거부해서 와이프가 어렸을 때 죽을 뻔했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종교도 없고 부단 같은 건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관심도 없어서 잘 몰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 당황스러웠지만 답게 뭐 대단한 거냐 하는 생각도 들었죠. 나중에는 전화를 하며 자초지종을 듣게 되었지만 결국 대답은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도 몇 번을 대시하다 보니깐 끝내 마음이 돌아서도 저희는 연애를 시작할 수 있었지만 대신 조건이 있었습니다. 한 달에 이틀은 연락이 되지 않고 만날 수도 없다.
언젠지도 정확히 모르지만 한 달에 이 일은 절대 연락할 수도 만날 수도 없었습니다. 자세히 물었지만 그 이유는 끝내 말해주지 않았고 저는 제 짐작으로 부단일과 연관 있는 무언가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1년을 넘게 연애를 이어가고 있을 때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여자친구에게 들었던 이야기는 우리가 나중에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한테 이 말도 안 되는 운명이 짊어질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나를 원망할 수 있다 등등 별의별 이야기는 다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그런 건 중요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살게 될 삶이 얼마나 힘들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거칠었던 제 삶이 여자친구로 인해 80% 바뀌고 더 좋아졌기 때문이자 연애 1년간이 지나갈 때쯤 서로의 부모님에게 인사를 드렸고 이래 결혼을 준비하기 시작하며 별 문제 없이 결혼에 꼴이 나게 되었습니다. 회사 생활도 잘 풀려서 출근하는데 재미가 붙기 시작했고 모든 게 다 좋았습니다. 그러다 결혼한 지 2달 정도가 되었을 때 지기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방에서 같이 자고 있는데 갑자기 와이프가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깜짝 놀라서 무슨 일이냐고 했는데 와이프는 눈도 제대로 못 뜨고 소리만 질러 대더군요. 방문을 꾸는 건지 잠꼬대를 하는 건지 애초에 일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흔들어 깨우니 그제서야 눈을 떴는데 얼굴에는 식은땀이 범벅이었다. 그제서야 안도가 되었는지 한숨을 몰아쉬고 그대로 화장실로 들어가더니 한참을 불을 트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처음 보는 상황에 저도 적잖이 당황해서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데 와이프는 나오자마자 빠르게 옷방으로 가서 옷들을 챙겼습니다. 이 강진이 어딜 가냐고 물으니 내일까지 못 들어올 것 같아 라고 하더군요. 저희끼리 암묵적인 룰이었습니다. 그 날림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와이프는 집을 나서고 저마치 2일 뒤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사실 그 전부터 개최 이날이 되면 뭘 하는지 궁금하긴 했는데 막상 이런 모습을 보니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대체 왜 한 달에 한 번 집을 지워야 하는지 그 기간 동안 어디에 있으며 무슨 일을 하는 건지 물어봤죠. 하지만 와이프는 끝내 말해주지 않았고 결국 장모님을 찾아가게 됩니다. 장모님은 이미 둘이서 이야기하고 알고 있는 건 아니냐고 물으셨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이유를 물으니 와이프 6살 때의 일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와이프가 6살이었을 때 장모님께서 윷내림을 받게 되셨는데 그 이유가 대물이라고 하더군요. 외 할아버지께서 윷경을 앓다가 위험한 무당을 통해 겨우 취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게 그대로 장모님한테 내려왔고 온갖 것을 다해서 취해 오셨던 거죠.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났고 나중에는 딸한테도 영향을 주기 시작했는데 이야기를 들으니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하는 천에 데려다 주고 돌아왔는데 집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으니 집으로 전화가 걸려왔다고 합니다. 받아보니 유치원 선생이 전화를 했는데 딸이 없어졌다고 하더래요. 깜짝 놀라서 부랴부랴 유치원으로 뛰어가는데 가는 길에 보니 도로 한복판에 딸이 가만히 서 있더라는 거죠. 주변의 사람들도 난리가 나서 달려오는 차를 막겠다고 천천히 도로 쪽으로 나오고 있었고 그걸 본 장모님이 얼른 뛰어가서 데려왔답니다. 대체 왜 그런 거냐고 물어도 대답을 안 하는데 이날은 그 이유를 몰랐대요. 그렇게 평범한 며칠이 흘러가 또 사건이 터집니다. 당시 여름이었고 다 같이 계곡으로 취소를 갔을 때인데 다들 그렇듯 수박도 먹고 물놀이도 하며 놀고 있었대요. 근데 잠깐 한눈을 팔았을 때 딸이 없어졌는데 눈을 씻고 찾아도 주변에 없더랍니다. 물에도 없었기 때문에 강가에서 위쪽으로 올라와 둘러보는데 다리 쪽을 보니 딸이 천천히 걸어가고 있더라는 거죠. 이때 장모님도 이게 필시 사던 날 수 있겠구나라는 촉이 왔다고 하시더군요. 장모님은 딸에게 뛰어가는데 천천히 걸어가던 딸이 다리 중간에서 딱 멈추더라. 그리고 그 작은 치로 다리 난간을 붙잡고 꼭 넘어가려고 하는 것처럼 점프를 했대요. 소리를 그렇게 질러대도 듣지도 못하고 계속 다리를 넘으려고 하는데
있는 신권이어서 겨우 다리를 붙잡고 돌아왔다고 하시는 겁니다. 이날 여행이고 뭐고 그대로 짐 싸들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오자마자 부모님, 그러니깐 와이프 외할머니 외할아버지한테 말했답니다. 외할아버지 심금을 취하게 해줬던 무당을 찾아야 했는데 그게 며칠을 걸렸고 나중에 찾았을 때 구슬하기 전까지 또 며칠이 걸렸죠. 근데 그 사이에 와이프는 경련도 모르게 아파야 했고 밤 사이에 계문을 열고 뛰쳐나가거나 혼자 싱크대 앞에서 멍이 서 있는 등 생존하지 않던 행동만 하는데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었답니다. 결국 무단이 와서 누운 곳을 하게 되었는데 이때도 와이프가 울고 불고 나중에는 거품까지 부르면서 지절을 했다 일어났다를 반복했다고 하고요. 하지만 끝내 누구의 효과를 내지 못했고 결국 그 운명을 장모님이 이으셨다고 겁니다. 도저히 딸한테는 시킬 수가 없어서 본인이 신내림을 받게 된 거죠. 문제는 와이프가 그 모든 걸 다 기억한다는 겁니다. 보통 이 정도로 시달리면 기억이 없을 법도 한데 도로에 나갔던 거, 다리 위에 올랐던 거, 집 밖으로 나갔던 전부를 기억한다는 거죠. 이유는 웬 할아버지가 자꾸 자기 이름을 부르며 오라고 손짓한다는데 도저히 거부할 수도 없고 천천히 걸어가게 되며 정신을 차리면 그곳에 있대요. 어머니께서 신내림을 받았음에도 끝나지 않고 이따금씩 이상한 꿈을 꾸거나 가끔은 현실에서 귀신을 볼 때도 있고요. 그럴 때마다 내림굿 때 했던 행동을 반복한다는 겁니다. 인연 같은 게 있었는데 그게 꼭 와이프를 닮은 게 있습니다. 그걸 손에 안고는 골반 같은 곳에 하루 종일 가만히 앉아있다고 하더군요. 정확히 무슨 구조로 어떤 논리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자기를 잡아가지 말라고 자신과 비슷한 이념을 둬서 귀신을 속인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정말로 시원이 있는 것인지 몰라도 마음만큼은 괜찮아질 거라고 하셨죠. 그의 이야기를 듣고 집에 와서 자세히 이야기를 했는데 와이프는 시골에 있는 허름한 쾌가 같은 게 있는데 거기서 하루 종일 있다고 하더군요. 쾌가는 아기보다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인데 그게 외할아버지 거라서 거기 있는다고 하고 지도를 드리는 것도 아니지만 이틀을 그렇게 있어야 자기가 편하다고 하더군요. 결국 연애 시작 전에 약속했던 게 뭔지 알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너무 안타깝고 트라우마 때문에 그간 힘들었을 걸 생각하니까 슬픕니다. 지금도 와이프는 여전히 한 달에 한 번 그곳에 가서 혼자 시간을 보내다 옵니다. 최근에는 아이를 갖게 되어 앞으로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최대한 와이프가 편한 방향으로 하려고 이것저것 궁리하고 있네요.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신내림이란 것, 누군가는 무속신앙이 거짓이라고 말하지만 신내림과 더불어 신병이 오는 경우는 생각보다 주변에서 많이 벌어집니다. 신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그 운명을 짊어져야 하고 이를 거부하면 그만한 결과를 치러야 하는데 그게 꼭 본인에 해당하지 않죠. 그리고 그게 한 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어질 수 있다는 게 더 섬뜩합니다. 아나 이와 비슷한 일이 추후에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다행히도 남편분이 아내분을 사랑하셔서 앞으로 겪을 일도 잘 헤쳐나갈 것 같네요. 오늘도 함께한 공포의 여정이 어땠나요? 잊혀진 영혼들의 울음소리가 여러분의 마음에 여운을 남겼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신비롭고 오싹한 이야기들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친구들과 함께 공유해주세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다음에 듣고 싶은 이야기를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밤중의 울음소리 열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어두운 밤에 다시 만나요. 두려움과 비밀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